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염세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오늘 이제 코스피는 지금 현재 보합입니다. 거의 그냥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출발을 했고요. 상승이 265개, 근데 하락이 더 많습니다. 474개로. 오늘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 영향으로 좀 지수는 그래도 버티는데 하락 종목은 상당히 많은 상태로 좀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0.12% 정도 상승을 해서 868포인트고요. 상승은 693개, 하락은 642개로 일단 그래도 코스닥은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금은 더 오른 상태로 좀 출발을 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일단 0.6%, 하이닉스가 0.6%입니다. 이제 마이크론의 좀 긍정적인 실적 영향을 좀 오전에 받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어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0.7% 다시 대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 좀 미미하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 그 LG화학이 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1.5% 반등을 좀 오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요즘에 또 자동차 업체들 흐름들이 좀 견조한데 오늘은 현대차, 기아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한국은 조금 부진한 출발을 오전에 보였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이 특징주 쪽으로는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좋은 출발은 이 반도체 관련주죠. 한솔케미칼이 3% 정도.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반도체 과산화수소 만드는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허. 여기 이제 소재가 또 업황이 또 나중에 좋아지면 또 많이 쓰일 수도 있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이 일단 오늘은 한 2.6% 정도 반도체 영향이 좀 받는 것 같고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야 CQ센 230% 갔네요. 어떤 거요? CQ센 오늘 예, 오늘 음. 공모주 저거 네, 없어졌잖아요. 네, 네, 오늘도 네. 없어졌죠. 와 230이라는 숫자를 내가 한국 시장에서 보게 되네요. 230%가 올랐어요? 네. 네, 와, CQ젠. 네. CQ센? 예. CQ센. 말 끊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CS 윈드가 2% 정도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고, 방산 업체죠. 하나 시스템이 2%, 그리고 삼성 SDI가 1%, 또 LG 화학이 1%, 롯데 정밀화학이 1% 내외 정도로 일단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아직은 좀 적고요. 대부분 좀 보합권 좀 이하에 머물러 있어서 코스피는 일단은 조금 제한된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주로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은 일단 CJ가 오늘 좀 좋지가 않고요. 2.7%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KTNG가 마이너스 2%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가 마이너스 2%. 근데 아마 이게 분기 배당 주는 회사들 오늘이 배당락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0.3% 정도 하락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락, 분기 배당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흐름에서 분기 배당 주는 기업들이 조금 약간 영향을 일부 좀 받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SK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3% 정도 일단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이 기업들이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다 보니까 증시는 일단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0.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1.8% 정도 상승을 해서 일단 이제 어제 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오늘은 두 기업이 좀 되돌리면서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로 좀 부진하고요. LNF와 JYP엔터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1%, 2% 각각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해요. 시총 상위 기업들이 네. 대부분 좀 오르는 지금 모습들을 오전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PI 첨단 소재. 여기가 어제 이제 최대주주 지분매가 이슈에 공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벌 화학회사의 이제 지분 54%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1조 원 정도의 좀 매각한다라는 그런 공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 정도 주가 좀 오르고 있고 고용이 오늘도 3.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원익 QNC가 3.5%, 이오테크닉스가 3%, 동진 세미캠이 3%. 그래서 반도체가 확실히 좀 오늘 마이크론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러네요. 좋은 출발을 좀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에코프로나 JYP 이런 기업들이 좀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하는 쪽에서는 일단 오늘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 오늘 한 아이고. 4% 정도 좀 빠지고 있어서 세무조사 네. 뉴스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예. 좀 이슈가 있어 좀 오늘 안 좋고요. 또 컴투스가 한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메디톡스도 2.6% 정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그 뭐 ST팜, 시젠, 삼천당 제약 이런 기업들도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좀 빠지고 있어서 조금 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쪽 약간 부진한 그런 흐름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하고 2차전지 소재가 강해서 엔터까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주가 지수 흐름 자체는 강세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이하네요. 반도체랑 배터리가 같이 강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원익, 유니테크, 동진세미캠 이렇게 쭉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게 다 같이 올라가니까 네. 거의 나머지 섹터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딱 큰 애들이 맞습니다. 올라가니까. 큰 애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체감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이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지수는 상승하는데. 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128억 정도 지금 현재 순매수로 해주고 있고 기관은 185억 정도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거는 전기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430억이니까 사실상 그냥 전기전자는 사지만 다른 거는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파는 거는 화학업종, 뭐 금융주, 유통건설 대부분의 업종은 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철강 이 두 개 좀 제외하고는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매도 쪽인데 그럼에도 좀 기계업 쪽은 좀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29억 순매도인데 그래도 화학과 금융업종은 조금 일부 순매수하고 있지만 전기전자는 또 370억 정도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좀 그 넘어가면 오늘은 일단 드론 관련주들이 되게 좀 강하네요. 드론이요? 드론 테마가 지금 아, 좀 최근에 좀 부진했었잖아요, 되게. 근데 네. 오늘은 드론 쪽 드론 테마가 뭐예요? 뭐 여기 보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가 여기 몇몇 기업 여기 UAM이라고 하죠. UAM. 그쪽 이제 어? 테마주들인데 우리 UAM 그 조비 그 미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조비 네. 유종훈 기자가 한번 가려고요. 조비를.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한 번도 우리 보여준 적 없는데 저희 가면은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논의하고 있는데 한번 음,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미국까지 예, 조비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가서 조비 보는 거. 가서 조비 봅니까? 예, 예. 아, 비행기가 만만치 않은데. 알겠습니다. UAM 테마가 네, 오늘 좀 야 강한 비용 먼저 걱정하시는 이 회사를 위한 마음. 자,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 다 일제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도 좀 강세고요. 방위 산업체들도 이게 강한 게 아무래도 이제 드론 쪽하고 이 방산이 좀 겹쳐 있어요, 약간. 그래서 그쪽 섹터가 좀 동반해서 강세를 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갤럭시 부품주나 아이폰 부품주, 그러니까 결국 IT 부품이죠. 이쪽이 오늘 강세 잘 이어나가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장비 회사들 일부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도 이제 최근 부진 딛고 오늘은 좀 오전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S 관련 기업들 좀 강하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일부 기업들이 상승세를 오늘 오전에 좀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도 좀 많은 편인데 일단 통신주가 오늘 조금 부진하고 LG플러스가 마이너스 2% 빠지면서 좀 부진하고 교육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죠. 그래서 오늘도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교육업종 전반적으로 다 약세 이어지고 있고 리츠 관련주들 좀 빠지고 있고요. 편의점 관련 기업들도 오늘 조금 약간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또 보험회사들
정유주들 또 건설 대표주들 이런 이제 내수 쪽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오늘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주들은 일단 혼조세인데 기아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현대차는 좀 보합권 기록하고 있어서 약간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일부 드론 테마 이쪽이 주도하는 가운데 좀 내수 업종은 여전히 좀 부진한 네. 그런 좀 흐름이 좀 오늘 나오고 있고 고배당주들 중에 이제 분기 배당 주는 기업들은 조금 배당락 영향으로 약간 빠지고 있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분기 배당 주는데 네. 일단 전체 시장 분위기는 뭐 보합 정도로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제 지금 기관 매매 동향 보고 있는데 기관 또 이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런 것 좀 사지 말지 좀. 인버스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그 기관 매매 제일 많이 순매수 금액 1위가 200 선물 인버스네. 고버스도 있고 고버스 삼성 인버스 2 곱하기. 지금 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시장을? 자 그러면 몇몇 증권사 리포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님이 그 로드스 타운이라는 이제 미국의 좀 스타트업 기업이 있거든요, 전기차. 그 회사가 3년 만에 지금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주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챕터 11에 좀 신청을 했다. 그래서 파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전기 트럭. 예.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유동성 좋을 때 그때 막 스타트업 기업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로드스타운, 피스커, 루시드, 카누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가망했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확실히 완성차로 좀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의 리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 주주가 폭스콘이거든요. 지분율 19.3%인데 여기 2,216억 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거 이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결국 좀 파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제 픽업 모델인 이제 전기차를 양산해 왔지만 대량 양산을 못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내년에 아마 11%까지는 갈 것 같은데, 결국 기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또 뉴스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들의 입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거라서. 다만 스타트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게 좀 이번에 나온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거기서도 제일 우량한 업체 중에 하나가 리비안인데, 그렇죠. 리비안도 지금 거의 이 시가총액이 자본총계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뭐 PBR PBR 한 배, 1배 정도. 그러니까 성장준 때 리비안이? 리비안이 지금 시총과 비슷한, 아 그래요? 예, 이 자본총계가 그러니까 청산가치 정도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도 지금 우량한이라고 되게 얌전하게 표현을 써주셨는데 자동차 양산에서 팔고 있는 데가 리비안밖에 없어요. 루시드에어 정도가 조금 있고 아까 뭐 네. 피스커니 뭐 로즈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오늘 한술 많이 쉬어요? 아니 뭐 이게 어느 정도 차는 만들어 놓고 팔고 주식도 뭘 만들면서 주식을 팔아야지 그냥 주식 먼저 팔고 했던 결과물이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CG로 잘 그림만 그려놓고 이거 만들겠다고 하고. 예전에 뭐 니콜라는 뭐 언덕에서 차 굴리고 막 아이고. 자, 네, 그래서 현대차 이제 관련돼서 좀 뒤에 내용은 나오는데, 이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3%고 리비안이 올해 5만 대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현대차가 좀 우위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5년부터죠. 그때 미국 신공장 이제 가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6년에는 23만 대, 또 G70, GV80 전기차 투입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업은 이제 4개로 확대가 된다. 그래서 신생 전기차 업체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현대차 주주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GV60하고 G80 정도만 아마 전기차가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제 G70도 있어요. 예, G70하고 그다음에 GV80이 전기차로 또 나온다. 예, 그래서 이제 4개의 모델로 네네.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지 생산이라는 게 중요해요. 네, 현지생. IRA 보조금 네, 받아야 받아야 되니까. 되니까. 예. GV90은 언제 나와요? GV90은 아직 안 나왔어요. 맞아. 아, 뭐 얘기도 없어요? 뭐 말만 있습니다. 원래 뭐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내년에. 그렇지 않나?
GV90은 아직 좀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그냥 네, 올해 나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아 네. 그래요. GV90 올해 맞아요. 올해 나온다는 얘기는 맞아요. 25년 출시라는 기사가 있네요. 아 25년? 예. 안돼 너무 늦어. 사시게요? 아니 GV90이 이게 저 컨셉인가 그런 좀 이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25년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보니까 23년에 나온다는 보도도 있긴 있네요. 이게 렌더링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 보고서 이제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님이 조선업종 조금 이제 긴 자료긴 한데요. 조선주의 순항은 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리포트고 국내 조선 3사 영업이익률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설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까지 좋은 실적 낼 것 같고요. 수주 잔고도 좋고 신조선가도 이것만 보면 사실 나무랄 데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좀 뭐냐면은 조선주 상승세가 만약에 지금 최근 주가 좋았으니까 고레벨의 신조선가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수주 잔고도 당연히 유지돼야 되고 인력난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인력난은 해결은 그걸 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좀 사실상 어렵고요. 예. 예, 조선소 노력하고 정부의 또 지원도 있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 관련된 건데 이걸 작년 4분기에 또 삼성중공업은 대부분 충당금 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를 판단할 땐 저 1, 2번 고 레벨의 신조선가랑 수주잔고가 유지되는지 요걸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높은 레벨의 신조선가는 유지될 것 같다. 이게 지금 클락슨 신조선가가 170.91인데 2009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로 지금 올라섰는데 다만 여기에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운송 지표 중에 클락시 인덱스라는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신조선가에 좀 먼저 선행을 하는데 요게 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최근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선출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전체 선단에서 선종이 차지하는 그 규모만큼 가중평균 방식으로 지수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대외비로 이제 비공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한다는 건 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크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탱커,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이런 순으로 이제 신조선가 지수에 영향을 준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근데요 앞에 한번 보시면은 네. 그 벌크선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선단이 크니까. 네, 근데 우리는 컨테이너하고 LNG만 하니까 저 신조선가 지수하고 우리나라 조선사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이제 벌크선 주로 중국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요게 대외비라서 공개는 안 됐는데 여기 나온 거는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최종 산출 과정이 벌크선이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크잖아요. 선대를 그렇죠. 크게 운영하니까. 그래서 가중 평균이니까 중요도가 이제 벌크선부터. 근데 확실히 그렇게 요새 조선사들 만나 보면은 주문 되게 도도해졌어요. 내일 오세요? 뭐 모레 오세요? 그 가격에는 안 되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 좀.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클락슨 지수가 이게 클락시 지수가 선행 지수인데 이미 꺾여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신조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거죠. 이러다 진짜 꺾이면 어떡하나 우려하는데 그런 이제 결론은 사실 그러지 않는다고 좀 보시는 것 같고 올해 하반기 이제는 후자의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보고 계신데 이게 신조선가가 유지되려면 벌커와 탱커선 성과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이 비중이 높으니까 아니면 벌커와 탱커가 못 오르더라도 급락하지 않고 좀 버텨주면서 컨테이너와 가스선이 올라가면 좀 이 견조한 좀 성과가 유지된다. 그래서 이 SK증권에서는 후자 그러니까 벌커와 탱커선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컨테이너 그쵸. 가스선이 좀 상승하면서 예. 계속 고레벨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벌크 쪽은 원자재 수요가 지금 아직은 중국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좀 좋은 상황은 아닌데 다만 그렇다고 벌크선 같은 경우도 공급이 지금 많은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선대 부족하고 또 친환경 규제 들어가니까 하방은 단단할 것 같다. 그 내용이고 탱커는 좋죠. 사실 탱커 같은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지금 상태고 얼마 전에 그 현대미포조선이 PC선 요게 이제 휘발유라든가 이런 거 이제 운송해 주는 그런 선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 32척 탱커를 수주했는데 연평균 35척 받는 회사가 네. 지금 6월까지 32척을 받아놨어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탱커도 성과가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신조선가보다 지금 중고선가가 더 위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수급이 좀 이제 미스매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LNG 운반선 좋은 거야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근데 중국의 위협이 무섭지 않냐 이런 내용도 있지만 55척을 중국이 수주 받았는데 40척이 자국 발주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 중국 자기네들이 이제 음. 자기네 이제 나라에 이제 발주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이것도 우려할 필요 없고 어쨌든 도크들이 다 찼고 중국도 차가지고 결국에 28년에 받을 수 있는 물량까지 좀 계약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은 좀 급한 거죠. 예. 지금 이걸 받고 싶은데 빨리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 성과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메탄올 연료 추진 컨테이너 이건 공급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 측면인데 컨테이너선은 좀 공급 강이니까 발주 올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예. 연초에. 그래서 조선주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것 때문이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추진선이 좀 발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예. 저거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메탄올로 할 거냐, LNG 추진으로 할 거냐, 요거 때문에 좀 어떤 걸 결정할지 몰라갖고 주문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탄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친환경 선박이 예, 꽤 맞습니다. 많이 나올 수도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메탄올이 좀 장점이 LNG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이게 냉각할 필요가 없어서 저장 운송은 편리한데 다만 아직은 조금 경제성은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한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메탄올 선박에 대한 수주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다음 달입니다. IMO 국제 해사 기구에서 환경 규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이제 중립 쪽 더 강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선주들을 좀 이제 이 약간 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25년 1월부터 세계 최대 해운 동맹 2M인데 여기가 아마 덴마크인가요? 거기 머스크하고 그다음 MSC 여기가 해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유율 경쟁이 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발주가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조선사들한테 이 환경은 나쁘진 않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컨테이너선 발주하고 발주 계획인데 보시면 대부분 메탄올로 돼 있어요. 연료가 LNG가 좀 적고 요 계획들이라고 합니다. 거의 메탄올로 가나 메탄올 보네요. 쪽.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온 거 있는데 원래 대부분 현대중공업이 많이 받았는데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12척 LOI 했다라는 또 기사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메탄올 연료 추진선, 컨테이너선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주가 나온다면 국내 쪽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좀 순항은 좀 계속 될 것 같다. 지금 주가 오른 것도 좀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고영민 박재민 연구원님이 나온 요 표 하나만 그냥 이제 보여드리면 데이터 센터 쪽 이제 마이크론 CEO가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 지금 전분기 대비 강한 매출 회복세고 확실히 AI 좋다고 언급을 했어요. AI 쪽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DDR5 비중은 내년에 이제 역전된다. DDR4보다. DDR5가 좀 많아진다. 그리고 HBM은 고객사 강한 수요가 좀 지속되는데 사실 마이크론은 이거 대처를 지금 못했잖아요. 잘 HBM을 지금 거의 대처를 못해서 출하량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실적에서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출하량이 좀 증가를 했는데 출하량 증가폭에 비해서 그 판매 단가 있잖아요. 이 공급하는 단가가 그게 좀 미진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비싼 걸 못 팔았다는 얘기죠. 확실히. 그쵸. 네, 근데 하이닉스는 좀 정반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HBM이 좀 굉장한 지금 수요 증가, 기업의 실적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실히 좀 AI 쪽은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좋네요. 서버 수요도 괜찮고 DDR5 비중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약간 반도체 수요 사이클만 조금 좋아지면은 HBM은 계속 갈 거고 그럼 디램이 5G 전환 좀 빨리 되고 가격만 올라주면 아 중국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스마트폰 쪽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데 스마트폰 출하 한 자릿수 중반 감소 예상.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스마트폰 쪽은 성장이 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방수폰을 만든 게 잘못한 거예요. 방수. 네, 방수폰만 없었어도 스마트폰 바꿔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김프로님은 핸드폰 그렇게 안 바꾸잖아요. 지금 한 6년째 쓰고 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정말 안 좋은 소비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리포트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시장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면 역시 뭐 비슷하네요. 거의 뭐 보합 수준인 것 같고요. 난데없는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4.1%가 올랐네. 어제 그 인베스터 데이 했잖아요.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오토웨버가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 자율주행 아마 이쪽으로 한번 IR 자료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제 전문 회사잖아요, 사실. 그죠. 이제 그쪽으로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이 정도로 오늘 개장 상황 좀 살펴봤고요. 그 교보생명 퇴직연금 채널 저희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교보생명 퇴직연금 채널입니다. 교보생명 채널 아니고 교보생명 채널에다가 이벤트 신청하면 안 되죠. 안 되고 교보생명 퇴직연금 채널 2,000명 스타벅스 2,000명 거의 뭐 뿌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스타벅스는 대부분 아마 또 지역마다 다 있을 테니까 요거는 꼭 챙겨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명 2,000명이면 어지간하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막 좀 구독 막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교보생명 채널에다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교보생명 퇴직연금 채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염사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좀 더 기분 좋게 아침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왜 기분 나쁘세요? 기분 아니 너무 힘이 없으신가 싶어서. 저 비 오는 날은 좀 약간 다운돼가지고. 센치해져. 근데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밑에가 그냥 다 젖어가지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와요? 저 아침 출근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 올 때는 완전히 쏟아져가지고. 그래요. 근데 라이너님은 그 날씨에 현대백화점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염승환 이사님 내일 아침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